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2년 만에 제가 비중 축소를 시작했습니다. 반등이 이대로 지속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자, 외신입니다. 지금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왜 상승하는지 보실까요? 차이나가 바운스하고 있답니다. 지금 차이나를 특정할 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반등 중이죠.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 호재로 인해서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는 모양새는 아니란 겁니다. 차이나가 지금 경기의 회복이 좀 늦춰지고 나라에서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국이 좋다? 이건 좀 약간 뜬금없는 소리죠. 일단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 4천조 원의 아주 그냥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안을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답니다. 스톡이라고 하죠. 걸렸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미증시에 반영을 못하고 있네요. 즉, 지금은 상승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이 높게 열리고 있다. 베스트바이, 그 다음에 메드트로닉이라고 하면 그 의료기기 회사죠.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 19의 확진자 수가 그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당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리스펀드 to chipmakers arm race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240조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죠.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나요?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였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게 지금 여기 반영돼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신에. 그 다음에 메디컬 쪽이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했죠. 이런 투자가 또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입니다. 즉 바로 경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기 4천조 원의 저 천문학적인 미국의 부양안도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일이랑 아이언, 철이 반등하고 있다. 차이나 optimism이라고 하죠. 중국의 낙관주의 때문에 반등하고 있답니다. 중국의 낙관주의가 나왔나요? 자, 내신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외인 차익 실현 나서며 나홀로 4.9%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 카카오뱅크랑 크랩톤은 지금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떨어지고 시장이 하락하면 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생겼어요. 단기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이 파업한다는데 외국인 기관은 베팅한다. 왜? 이유 없죠. 저는 사실 외국인 기관의 당일 수급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만약에 1,000억을 샀다고 해요. 당일에. 그 다음날 1,000억 파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당일 수급은 전혀 의미가 없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유리했습니다. 파업한다는데 영향은 적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집단 사표가 어떻니? 하지만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LG화학 배터리 대장주 위태, 신뢰 하락, 매수 기회. LG화학에 대해서 저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보고 있었고 대형주, 주도주 움직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배터리 대장주가 위태하다. 신뢰가 하락했다. 사실 리콜 사태는 장기적인 이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인데 리콜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건 좀 되게 이상했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 겨울이 오긴 올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껑충 하루 이틀 올랐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청약 첫날 3.5조 몰린 일진하이솔루스, 흥행청신호. 내일쯤 그 IPO하는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시장이 안 좋으면 IPO 쪽에 돈이 몰릴 겁니다. 오늘 독일 GDP랑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됐는데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증시 올라가는데 훈풍을 솔솔 불어주고 있겠죠. 자, 미증시가 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 댈러스 연은 총재의 비둘기 파적 발언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중국의 낙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4천조 원의 경기 부양안이 합의 지연되고 있는 거는 왜 조명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하는 분위기다. 반등하는 분위기다. 상승이 아니고 반등하는 분위기다. 근데 또 미국은 또 반등도 아니죠. 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나더 레벨입니다. 우리랑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오른다고 우리가 오르고 미국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떨어집니다. 예. 이거는 반대구나. 미국이 오른다고 우리가 오르지 않지만 미국이 떨어지면 우린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만약 증시가 거래량 없이 상승하면 현금화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틀 연속 반등했고 오늘은 더군다나 갭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미미합니다. 거래량이 미미해요. 매도세가 약간 누그러뜨렸다. 약간 요런 느낌이 듭니다. 비중이 제가 가장 큰 코스닥 레버리지를 상승 시에 매도 처리했습니다. 예. 코스닥 레버리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트레이딩 하는 거죠. 거의 단기 트레이딩이죠. 거의 단기 트레이딩. 보시면 예, 거의 제가 진짜 지수 보는 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였죠. 이번 매수는 여기. 그리고 오늘 매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잠깐 들어간 겁니다. 상승할 때 한 두 호가 먹어야겠다라고 들어요. 왜냐면 ETF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매도해서 수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승할 때 거의 또 누구인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막판에 좀 올랐죠? 막판에 좀 오른 것도 이거 외국인이 올렸습니다. 이거 오늘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외국인 수급이 이렇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끝났어요. 증시는 원위치를 했는데 외국인 수급은 훨씬 더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아무튼 코스닥 레버리지를 제가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전량 매도 처리. 제가 2020년 3월 코로나 발발 이후에 비중을 초확대했죠. 예. 초격차 전략을 취했는데 한 번에 제가 이 코스닥 레버리지 비중이 10%거든요. 10% 정리를 한 번에 한 건 처음입니다. 예.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시계가 제로입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중장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지금 이 winter is coming이죠. 겨울을 잠깐 버텨야 된다. 잠깐의 겨울입니다. 이거 만약에 하락 계속 하잖아요. 진짜 금방 돌릴 겁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먼 과거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그냥 진짜 개눈 감추듯이 그냥 반등해 버렸어요. 이게 전 세계 시장이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아졌고 사람들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으며 거기에 ETF에 대한 자금이 많아져서 레버리지, QQQ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이 많이 몰리고 거기에 빅스 같은 변동성 지수의 투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졌다라는 겁니다. 단기 수익 종목들은 개별 흐름을 지켜보면서 현금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수익 종목들은 각각 다 사연이 있잖아요. 제가 다 분리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각각에 다 사연이 있어요. 각각 테마스러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률적으로 그 현금화하는 수순은 거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수랑 연계된 종목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시장이 힘없이 하락하면 만약에 여기서요. 이 반등을 뒤로 하고 힘없이 하락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상승하면 제가 산 인버스만 손절하면 됩니다. 나머지 포트는 상승하니까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죠. 제가 예전에 인버스 코로나 반등 전고점까지 성공했을 때 그 뒤에 인버스로 제가 해치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인버스는 크게 반등할 때 매도 처리를 하긴 했지만 손절이었죠. 예. 하지만 저는 그 인버스를 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반등이 완벽히 이루어졌고 그 뒤에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어나더 레벨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부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상승 기조로 바뀌면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비중 줄인 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차피 오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오를 겁니다. 이번에 전고점 돌파하면 또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하나투어입니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하나투어가 7.6% 올랐습니다. 날개 없는 추락 하나투어 뭐죠 이 기사는? 예. 호텔 레저 서비스 관련주가 상승세다. 하나투어가 7% 넘게 올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하루 만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7%는 종목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투어가 동네 구멍가게 종목도 아니고. 자, 이 하나투어 하면 또 단기 수익의 정석이죠. 이 책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여러분도 다 닳도록 봤죠. 자, 하나투어는 제가 단기 수익으로 굉장히 아주 용이하게 트레이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가 여기서 사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겁니다. 그게 단기 스윙의 좀 정석이라 볼 수 있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좀 다르게 잘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또 변동성 먹어주고, 근데 제가 여기 지지선 인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었죠. 야, 이 양반 이거 눌림목에서 잘 사네. 응? 뭐 하시노? 약간 이런 건데, 자, 시장 하락으로 그냥 조정이 나왔죠. 예, 안 돼 돌아가. 그냥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하나토도 갑자기 그냥 골로 가시는 거죠. 물음표에 뭐야, 눌림목에서 잘 사고 있다며?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5거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죠. 근데 갭상승 후에 지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증시가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투어가 갭상승을 하더니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의 눌림목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해 버렸어요. 근데 고점을 좀 형성해 버린 모습이죠. 박스권입니다. 근데 갭상승 나오면 더 올라갈 겁니다. 와씨, 갭이 너무 많이 떴죠. 못 사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라면요. 뭐야 이거. 이런 갭 많이 떠서 못 산다 이런 거였는데, 자, 보시면 제가 눌림목 때 매수하고 있었던 게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상승했는 라인이 여기죠. 그거 보시면 오늘 상승했을 때 사는 게 이때 하락할 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거 예전에 트레이딩을 심취해서 공부할 때 이거 깨우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반등을 확인하고 살아야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생각한 매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한 거지만, 단기 트레이딩 그 입장에서 접근하면 절대 여기서 사면 안 됩니다. 하락이 안 끝났잖아요. 하락이 안 끝났고 지금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고 바닥 찍고 상승해서 여기서 눌림목에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 것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이거 생각을 바꿔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전환해봐야 되죠. 저 이거 깨우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깨우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체드 하시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장 상황만 아니었으면 저는 갭 떴을 때 매수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투 제가 계속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갭 떴을 때 매수했었겠지만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를 안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굳이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할 때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코스피 하락 다이버전스 설명드렸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점은 상승하지만 그 RSI 지수의 고점은 떨어지고 있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봉이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자,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다. 테이퍼링 이슈 완화. 그러나 어려워 보이죠. 테이퍼링 이슈 완화는 이게 악재들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악재들이에요. 탈레반 이슈 아직 해결 안 됐죠. 델타 변이 확산 아직 해결 안 됐죠. 경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초극대화 상태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버스 매수할 때랑 보다 훨씬 더 극대화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려야 할 것은 잭슨홀 미팅이 아니죠. 너무 뻔합니다. 9월 한해의 금리 인상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외화 유출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지금 원달러의 방향을 보니까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반등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 반등이 지속돼서 전고점 뚫으면 이거 원하던 레벨로 가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추세를 보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인버스를 좀 모아볼 예정입니다. 뭐가 툭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악재가 등장할 것 같다라고 2,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 수 없는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레벨에서 판단할 수 있는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알 수 없겠죠. 이런 거는 코로나 같은 거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만든 사람들만 알겠죠. 중장기 포트는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매수 단계가 지금 현재랑은 천지 차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매수가가 지금 가격이랑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당이나 받아 먹으면 되죠. 자, 오늘 모니터링한 종목들입니다. 이건 멀티 차트인데 이런 기능 아시죠? 멀티 차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루에 4종목 이상 좀 초과하지 않아요. 그 전날에는 한 20종목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자는데 결과를요. 당일에는 4종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4종목들을 봐요. 제가 그 추려 놓았던 20개 종목 중에 그 중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4가지 종목을 봅니다.
보시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KNN, LG화학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변경해서 본 게 LG화학, 크래프톤, 이게 먼저구나. 이게 먼저였어요. 그 KNN 디지털조선, 디지털딱조선인데요. 오늘 그 KNN부터 시작해서 한 종목은 상한가를 갔는데 정시 테마주입니다. 상승하는 걸 봐서 이 두 개를 페어링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좀 흐름이 좀 확연하게 다르죠. 아무튼 간만에 이 디지털딱조선을 제가 사려고 했는데 상승 VI가 걸려버려서 못 샀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얘는 양봉을 3개 그렸잖아요. 5분봉인데. 근데 얘는 음봉 그린 이후에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 이건 사야 돼 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10% 그냥 VI 걸려버리더라고요. 스캘핑용으로 보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LG화학,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 세 가지는 지금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요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지금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약간 비슷한 입장이죠. 신규 상장주이고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외국인 기관이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어제 좀 다르죠. 시작은 똑같은데 이렇게 그 뒤에 움직임이 천지 차이죠. 카카오뱅크는 어떻게든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은 그냥 21선 저항돼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이거 호가창 한번 보시면 특정 가격대 46만원대에서 계속 호가창을 1000주씩 채우는 게 보입니다. 그 되게 재밌는 움직임이에요. 전 그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었어요. 하락이다. 안 샀습니다. 안 샀고 전 카카오뱅크를 매수하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겠죠. 얘는 하락이고 얘는 지금 어떻게든지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이니까 얘는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튀어오르고 끝났죠. 요거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습니다. LG화학도 보고 있었고 LG화학을 대득게 바운스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지지선이 있죠. 77만원. 77만원까지 오더라고요. 그 지지선 매수했습니다. 지지선 매수 그냥 기다렸죠. 여기 정말 튼튼한 지지선입니다. 77만원. 한마디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깨지면 그냥 장난 아닌 겁니다.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아이씨 누구인가 하고 매도하려다가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조정을 좀 보이고 끝났는데 LG화학은 여기서 지리하게 횡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7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도 얘는 77만원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비중을 태웠습니다. 자, 미증시 현재 강보합입니다. 근데 상승 중이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 지수가 별로 안 좋습니다. 모더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모더나 개인적인 이슈로 보여지는데 제가 모더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느니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재화들도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가고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증시를 좀 초집중해서 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장중에 미증시도 안 보잖아요. 우리 미증시도 안 보잖아요. 옛날에는 막 미증시 켜놓고 막 이게 오르나 저게 떨어지나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1년이 넘게 미증시를 안 봐도 되는 정말 용비어천가를 불러도 되는 시장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는 약간은 좀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냥 사놓고 멍 때리고 있으면 올라가는 장은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다시 사놓고 올라가는 멍 때리는 장이 되려면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견디고 정고점을 다시 회복해야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침이신 분들은 좋은 아침 되시고요.